옛 이야기 속 지혜를 길어 올리는 시간, 황금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떠나볼 이야기의 무대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드넓은 대륙을 두고 세 나라가 치열하게 다투던 삼국시대였답니다. 물을 숭상하는 장수의 가문,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었지요. 아이의 어머니는 매일 밤 불길한 꿈에 시달렸답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사납기로 이름난 호랑이 한 마리가 온몸이 쇠약해진 채 슬프고 처절하게 울부짖는 꿈이었지요.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어머님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 했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 근심은 현실이 되었답니다. 그 이름은 김수.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너무나 병약하여 숨소리조차 미약했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아 고열에 시달리기가 일쑤였고 웬만한 약재로는 차도가 없었지요. 뛰어난 기운을 품고 오래 살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지은 이름이건만 이름의 무게만큼이나 아이의 병세는 위중했답니다. 당대 이름난 의원들이 총출동하여 진찰했지만 그들의 결론은 모두 한결같았답니다. 아이의 뿌리가 너무 약해 그 명이 길지 못할 듯합니다. 무관의 집안에서 병약한 아들은 가문의 수치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던 시대였지요. 특히 아이의 아버지는 격렬한 전장에서 몸을 부딪히며 살았던 장수였기에 이 삼국시대 전장에서 병약한 장수는 가문의 수치라며 엄격한 무관의 삶과 김수의 나약한 현실 사이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났답니다. 그것은 김순의 집안이 대대로 길러온 명마에게서 태어난 망아지였지요. 하지만 이 망아지 역시 다른 망아지와 달리 울음소리가 너무나 미약했답니다. 명마 조교들은 망아지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답니다. 가문의 명마가 낳은 망아지이지만 이리도 힘이 없으니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병약한 아이 김수와 병약한 망아지 가람은 세상의 시름과 근심 속에서 태어났답니다. 집안의 근심은 2배가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김수는 앓다가도 유독 가람의 축사 근처로 옮겨지면 울음을 뚝 멈추곤 했답니다. 축사에서 들려오는 가람의 미약한 숨소리가 김수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자장가보다도 더 편안하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김수가 며칠 밤낮 고열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던 날이었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밤새 간호하며 눈물로 지새우던 그때 마구간에서도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지요. 망아지 가람이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숨이 넘어갈 듯 발버둥을 치는 것이었답니다. 어머니는 마구간으로 달려가 가람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때 축사벽에 기대어 흐느끼던 어머니의 뒤로 신비로운 빛이 잠시 감돌았다고 합니다. 아이와 망아지, 이 둘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인 끈으로 묶여 있었던 것일까요? 중 하나가 고통스러우면 다른 하나도 고통을 나누는 듯이 둘은 마치 한 몸처럼 같은 시련을 겪었답니다. 병약했던 아이 김수는 늘 마구간에서 가람과 함께 지냈답니다. 집안 사람들은 아이가 말에게 병을 옮을까 걱정했지만 김수의 병세가 호전되는 유일한 곳은 그곳 가람의 곁이었지요. 김수가 8살이 되던 해 병세가 더욱 위중해져 연일 고열에 시달렸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경련을 일으키던 어느 밤 어머니는 절망적인 마음에 김수를 안고 가람이 있는 축사로 향했답니다.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람의 품에 아이를 살짝 기대게 했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김수의 고통스러운 신음을 듣던 가람이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었지요. 마치 김수의 고통을 대신 나누어 짊어지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 따스하고 작은 위로 때문이었을까요? 거짓말처럼 가람의 경련이 멎고 다음 날 아침에는 김수 역시 땀을 흠뻑 흘리며 열이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이후부터 김수는 마구간을 자신의 방처럼 여겼답니다. 잠자리에 들 때면 가람의 따뜻한 체온에 기대어 잠들었고 김수 역시 가람의 몸에 기대어 밤을 보냈지요. 김수의 아버지는 아들이 말과 함께 자는 것을 무관의 자식으로 못마땅해 했지만 의원이 포기했던 아이가 날이 갈수록 생기를 되찾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나무랄 수 없었답니다. 김수는 가람에게 직접 엮은 새끼줄 목걸이를 걸어주었답니다. 가람아, 우리 둘은 세상이 포기했지만 하늘이 맺어준 영원한 단짝이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나를 지켜야 해. 집안 사람들은 아이가 망아지와 대화하듯 속삭이는 것을 보고 여전히 걱정했지만 김수는 확신했답니다. 가람은 나의 말을 모두 이해한다고 말이지요. 둘의 유대와 강한 의지는 주변의 기적을 불러왔답니다. 몇 년 후, 과거에 김수와 가람을 포기했던 의원이 집을 방문했다가 김수의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고 경악했답니다. 의원은 김수의 병세가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닌 무언가 운명적인 기운에 의해 회복되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요. 김수가 학문에 전념하고 무예를 익히기 시작하자 가람도 그에 맞춰 달라졌답니다. 다른 명마들 못지않은 강인하고 비범한 눈빛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마구간에서는 이미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지요. 병약했던 운명을 함께 벗어 던진 둘의 관계는 단순한 주인과 말이 아니었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들이 병약했던 김수를 놀리자 가람이 분노한 듯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아이들을 위협했답니다. 가람은 말로 태어났지만 김수에게는 이미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 있었답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김수와 가람은 푸른 햇볕 아래에서 함께 뛰놀았답니다. 더 이상 병약했던 과거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들은 마침내 나약함이라는 운명적인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장수와 명마가 될 자격과 기질을 완전히 갖추었답니다. 병약했던 운명을 벗어던진 김수와 가람의 성장은 눈부셨답니다. 특히 김수가 무예 스승에게 지도를 받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허약했던 몸은 거짓말처럼 강건해졌고 고난도의 동작을 단번에 익히는 등 김수에게는 타고난 무인의 재능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김수는 무예뿐만 아니라 학문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냈답니다. 전쟁론 등 어려운 서책을 탐독하며 뛰어난 지략가로서의 면모도 갖추기 시작했지요. 문무를 겸비한 청년으로 성장하는 김수의 모습에 그의 아버지는 마침내 감동했답니다. 김수의 아버지는 아들을 시험하기 위해 까다로운 무예 시범을 요청했답니다. 김수는 이를 완벽히 해냈고 아들의 당당하고 강인한 모습에 아버지의 눈에는 처음으로 자랑스러움과 인정의 눈물이 맺혔답니다. 가람 역시 명마로서의 기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했답니다. 집안의 명마 조교들이 가람의 속력을 몰래 측정했다가 그 비교 불가능한 압도적인 속도에 충격을 받았다고 하지요. 조교들은 입을 모아 가람을 천하제일 명마의 기질이라 평했답니다. 병약했던 망아지의 외형도 완전히 변모했답니다. 털에는 윤기가 흐르고 근육은 단단해졌으며 눈빛은 마치 금빛처럼 빛나는 명마의 풍모를 갖추었답니다.
그 빛은 단순한 용맹함을 넘어 신비로운 영적인 기질을 품고 있는 듯 보였지요. 집안에 새로 들어온 거칠고 사나운 야생마들조차도 가람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어느 날 김수가 가람을 타고 처음으로 먼 길을 떠나는 시도를 했답니다. 가람은 지친 기색 없이 김수를 등에 태우고 수백 리 길을 거뜬히 주파했지요. 마치 김수의 의도를 읽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는 듯 했답니다. 김수가 가람과 함께 장애물을 넘는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답니다. 김수의 의도나 구령이 없어도 가람은 김수의 마음을 읽고 완벽한 호흡으로 움직였답니다. 마을의 노현자가 이 둘의 모습을 보고 김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답니다. 자네는 병약함이라는 가장 큰 시험을 통과했으니 이제 천하를 호령할 때가 되었다다. 이윽고 김수는 나라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 과거에 응시하기로 결심했답니다. 김수는 명마 가람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답니다. 가람아, 이제 우리의 힘을 세상에 보여줄 때다. 우리 둘이 함께라면 이룰 수 없는 것은 없겠지. 함께 운명을 개척해 온 단짝은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답니다. 마침내 김수는 무관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가람과 함께 수도로 향했답니다. 과거 시험장에는 전국에서 모여든 수많은 응시자들이 각자 자신의 자랑거리인 최고의 명마를 끌고 와 기세를 겨루고 있었지요. 그 속에서 병약했던 망아지, 출신인 가람과 젊은 김수는 다른 응시자들의 노골적인 질투와 경멸의 눈빛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김수는 아랑곳하지 않았답니다. 필기시험에서도 김수는 이미 높은 점수를 받아 문무를 겸비한 실력을 증명했지요. 이제 남은 것은 실기, 바로 마상무예와 기마술이었답니다. 가장 중요한 마상무예 시험이 시작되었답니다. 웅장한 북소리와 함께 경쟁자들의 질주가 이어졌지만 그들의 말은 아직 가람의 기백에 미치지 못했답니다. 한 경쟁자가 김수를 방해하려고 가까이 접근하자 가람은 섬뜩한 소리를 내며 접근을 막았답니다. 가람은 이미 주인을 지키는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가람은 땅 위를 미끄러지듯 경쟁자들을 압도하며 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김수는 그 압도적인 속도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화살을 날리고 창을 휘둘렀답니다. 마상무예는 김수의 출중한 실력과 가람의 비교, 불가능한 압도적인 속도가 결합되어 탄생한 신기의 무예나 다름없었지요. 심사위원들은 김수와 가람의 완벽한 호흡과 비범한 기질에 압도되어 감탄했답니다. 저것은 인간의 무예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신의 조화다.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김수의 이름이 압도적인 성적으로 가장 먼저 불렸답니다. 과거 병약했던 김수를 조롱했던 이들은 경악하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지요. 이 소식을 들은 김수의 아버지는 기쁨과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병약했던 아들의 운명을 개척해준 가람에게 깊이 감사했답니다. 김수는 벼슬을 받고 군영으로 떠나기 전날 밤 가람의 목덜미를 안고 비장하게 맹세했답니다. 가람아, 이제 너와 함께 이 나라의 전장을 누비게 될 운명에 감사한다. 우리 단짝이 함께라면 어떤 적이라도 두렵지 않다. 그렇게 병약했던 청년과 망아지는 마침내 나라를 지킬 젊은 장수와 명마로 거듭나 세상에 첫 출사표를 던졌답니다. 김수 장군은 임관 후 명마 가람과 함께 곧장 전장을 누볐답니다. 둘의 활약은 놀라움 그 자체였지요. 김수가 맡은 첫 임무는 보급로 확보였는데 적의 기습을 받았지만
가람이 예상치 못한 새끼를 발견하고 전속력으로 달려 적의 추격을 따돌리고 보급품을 안전하게 전달하여 첫 혁혁한 공을 세웠답니다. 그 후로도 김수와 가람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답니다. 김수의 뛰어난 지략과 가람의 신들린 듯한 속도와 기백이 합쳐진 전술은 공포 그 자체였지요. 전장에서 김수를 상대하던 적장의 입에서 저 말은 귀신인가? 사람이 내슨 탄 듯하구나 라는 감탄이 터져 나올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가람은 단순한 명마가 아닌 김수 장군의 생사를 책임지는 수호자였답니다. 포위된 김수를 구하기 위해 가람은 화살이 쏟아지는 벽을 두려움 없이 뚫고 김수가 탈출할 시간을 벌어주었답니다. 한 번은 김수가 전투 중 깊은 부상을 입고 정신을 잃었을 때 가람은 다른 병사들의 부축 없이 김수를 등에 태우고 스스로 안전한 아군 진영까지 이동시켜 김수의 목숨을 구했답니다. 김수가 지형을 활용한 복잡한 작전을 펼칠 때도 가람은 빠르게 움직여 적들을 혼란에 빠뜨렸답니다. 김수의 지략과 가람의 기동력이 결합된 완벽한 군사 행동이었지요. 이들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답니다. 김수가 승승장구하여 장군직을 얻었을 때 황제는 가람에게도 그 공을 치하하며 특별한 금빛 마장식을 하사했답니다. 이제 김수 장군뿐만 아니라 명마 가람에게도 병사들이 존경을 표하며 승리할 때마다 가람 이름을 외치는 진풍경이 벌어졌답니다. 하지만 전장은 영광만큼이나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곳이지요. 가장 큰 위기 상황에서 김수가 정신을 잃었을 때 가람은 적장이 휘두르는 칼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며 김수를 지켜냈답니다. 그 순간 가람의 몸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고 앞으로 닥쳐올 비극적인 희생을 예고하는 듯 했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더욱 단단해진 김수 장군과 명마 가람은 이제 이 나라의 전설적인 영웅으로 우뚝 서게 되었답니다. 김수 장군과 명마 가람의 혁혁한 공 덕분에 길었던 전란은 마침내 막바지에 접어들었답니다. 적국은 크게 약해졌고 나라는 점차 평온을 되찾아가는 듯했지요. 김수 장군은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이 전장에서 피 흘려 지키고자 했던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답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마지막 남은 적의 거점을 격파해야만 했답니다. 왕은 직접 김수에게 반드시 승리하라는 비장한 명령과 함께 수를 하사했지요. 나라의 운명이 김수와 가람에게 달려있음을 만방에 천명하는 웅장하고도 비장한 출정식이었답니다. 하지만 김수 장군의 마음은 무거웠답니다. 첩자를 통해 전달된 정보는 충격적이었지요. 마지막 전투 상대의 병력은 자신들의 몇 배에 달했으며 그 전력은 압도적이었답니다. 김수는 이 압도적인 병력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가람에 신들린 기동력을 최대한 활용한 돌파 작전뿐임을 잘 알고 있었답니다. 그것은 가람에게 모든 위험을 지우는 무거운 책임을 의미했지요. 노모의 근심은 깊었답니다. 이번 싸움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 불안하다, 독백하며 불길한 예감을 떨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최종 출정 전날 밤, 가람도 이상한 행동을 보였답니다. 마구간에서 쉬지 않고 불안한 듯 주위를 맴돌며 마치 마지막 전투를 직감하는 것처럼 보였지요. 김수는 이 모든 불길한 징조들을 외면할 수 없었답니다. 김수는 가람을 홀로 마구간으로 데려가 목덜미를 안고 나지막이 속삭였답니다. 가람아,
너와 내가 함께 이 길을 끝내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온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끝내자. 그날 밤 김수가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다가 갑자기 희미해지는 운명적인 징조를 목격했답니다. 김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지요. 출정 직전 김수는 가람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결의를 다졌답니다. 가람아, 살아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후회는 없다. 그리고 가람은 비범한 눈빛으로 김수의 결의를 온전히 받아들였답니다. 둘은 마침내 평화의 대가를 치르기 위한 운명적인 마지막 승부를 향해 떠났답니다.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답니다. 김수 장군과 명마 가람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한 신들린 움직임으로 적진 깊숙이 돌파하며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요. 김수의 지략과 가람의 압도적인 속도는 그야말로 신의 조화였답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될 무렵 사방에서 예상치 못한 수많은 적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왔답니다. 김수와 가람은 어느새 적의 칼날과 창날에 둘러싸인 숨막히는 절체절명의 포위망 중앙에 고립되고 말았답니다. 김수 장군이 절망에 빠졌을 때 가람이 고개를 돌려 김수의 손을 핥았답니다. 그 눈빛은 마치 걱정 말라고 나지막이 속삭이는 듯했지요. 김수는 그 순간 가람이 자신을 위해 무엇을 결심했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답니다. 죽음을 예견한 순간 가람은 마지막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 폭풍처럼 질주했답니다. 마치 땅 위를 미끄러지듯 압도적인 힘으로 적들의 포위망을 뚫고 솟구쳐 나갔답니다. 가람은 오직 김수 장군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적진의 칼날과 창날이 쏟아지는 탈출구를 향해 몸을 던졌지요. 적군 장수가 가람의 비범한 희생을 보고 저 명마를 살려두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답니다. 무수한 칼과 창이 가람의 몸에 꽂혔고 가람은 김수를 안전한 아군 진영 근처까지 내려놓은 뒤 온몸이 상처로 뒤덮인 채 김수 장군을 향해 마지막 웅장하고도 슬픈 울음을 터뜨리며 힘없이 쓰러졌답니다. 김수 장군은 가까스로 가람의 곁으로 달려갔답니다. 그러나 가람은 이미 차가운 땅 위에서 숨을 거둔 뒤였지요. 김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과 비통함에 빠졌답니다. 영웅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고 그는 가람의 차가워진 목덜미를 부여잡고 절규했답니다. 가람아,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적진 한가운데에서 가람의 희생과 김수 장군의 호롤단신 혈투로 적들은 기세가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타 아군이 전열을 가다듬고 맹공격을 퍼부은 덕분에 전쟁은 결국 승리로 끝났답니다. 하지만 승리의 환호 속에서 김수 장군만이 홀로 가람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답니다. 영웅은 가장 고독하고 비통한 모습으로 나라의 평화와 자신의 목숨을 맞바꾼 운명적인 대가를 치렀답니다. 전쟁은 승리로 끝났고 김수 장군은 나라의 영웅으로 계선했답니다. 왕은 김수에게 가장 높은 관직과 천문학적인 재산을 하사하려 했지요. 그러나 김수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이 모든 포상과 관직을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영웅에게는 그 모든 부귀영화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김수는 가람의 시신을 수습하여 가장 푸르고 평화로운 명당을 찾아냈지요. 가람이 희생으로 지켜낸 나라의 평화처럼 그곳은 고요하고 아름다운 곳이었답니다. 김수는 마치 가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정성껏 가람의 영혼을 기리며 돌보았답니다. 김수는 가람이 쓰던 안장과 황제가 하사했던 금빛 마장식 등
모든 유품을 조용히 정리했답니다. 과거 병약했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둘만의 추억을 되새기며 어릴 적 가람에게 걸어주었던 새끼줄 목걸이를 꺼내어 무덤 앞에 조용히 놓아두었답니다. 관직을 거절하려는 김수를 말리려던 아버지도 김수의 진심과 비통함을 깨닫고는 묵묵히 이해했답니다. 너는 이미 가장 훌륭한 명예를 얻었다. 김수는 가람의 무덤 곁에 작은 초가지 밤자를 짓고 평생을 속세를 등진 채 살았답니다. 과거 함께 전장을 누비던 전우들이 찾아와 복직을 간청했지만 김수는 나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단짝을 잃었다며 단호히 거절했답니다. 가람의 무덤 앞에서 김수는 자주 맹세했답니다. 가람아, 다음 생에 꼭 다시 만나자. 아름다운 그들의 우정은 널리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퍼지게 되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김수는 늙어 백발이 되었답니다. 어느 평화로운 날, 그는 가람의 무덤 곁에 조용히 앉아 잠들듯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가람과 재회할 것만 같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답니다. 운명적인 만남과 고귀한 희생으로 김수 장군과 명마 가람은 인간과 동물의 우정을 초월한 영원한 전설로 남았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휴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의 이야기 보따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